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팔리는 컨텐츠, 고객을 혹하게 하고 지갑을 기꺼이 꺼내들게 하는 글쓰기랑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에 매진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죠? 오늘 주제는 이 마케터가 팔리는 사진을 찍는 법입니다. 마케터가 팔리는 사진을 찍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저희 회사,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의 모든 기획자들은 모두 사진을 다 찍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교육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ISO 아니면은 F값, 셔터 스피드 이런 내용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사진 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저는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리는 사진을 마케터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진 작가들은 왜 팔리는 사진을 찍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실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왜냐, 뭐 영상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영상보다는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에서는 사진의 전달력이 훨씬 더 빨라요. 왜? 영상을 잘 클릭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케팅 글쓰기는 이제 말빨이에요. 남을 꼬시는 언어죠. 하지만 이 언어가 논문처럼 쓰여 있다면 고객들이 혹할까요? 아니죠. 혹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모도 좀 출중해야 되고, 혹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아니면은 원빈이 아니더라도 유해진 씨처럼 굉장히 독특하고 믿음성이 가던가, 이런 외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 외모가 주로 사진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팔리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경고가 뭐냐면 팔리는 사진과 잘 찍힌 사진은 다릅니다. 팔리는 사진은 고객들이 멈추고 계속 보다가 구매를 하는 사진이고요. 잘 찍힌 사진은 그냥 보면 우와 뭐 이런 거예요. 우와 예술이네. 근데 저는 예술이 매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찍힌 사진 한 장보다 팔린 사진 10장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팔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제 찍었을 때 딱 나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혀 협찬은 받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기 같은 경우는 A7 시리즈입니다. A7 1도 있고요. A7 뭐 R2, R4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렌즈는 주로 55mm 1.8mm f1.8의 칼 사이즈 렌즈인데, 이거는 뭐 전문가가 추천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찍어도 아주 괜찮은 사진이 나오는 조합입니다. 참고로 오토 모드로 찍어요. 예. 뭐 노출값 조절하고 매뉴얼 모드 이런 거 거의 안 쓰고요. 아주 가끔 찍지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진을 좀 더 때깔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합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카메라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사시면 그렇게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한다고 해도 거의 한 100만 원 돈이긴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미러리스들이 있습니다. 혹은 요즘 핸드폰 카메라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 쓰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오늘 이 교육에서 나오는 촬영 사진들은 대부분 이 카메라로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탈률을 낮추는 마케팅 사진입니다. 자, 이탈률을 낮추는 마케팅 사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 처음 할 때는 제가 사진을 찍을 생각을 엄두도 못 냈어요. 대부분은 그냥
시간당 페이를 줘서 사진작가를 영입하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사진작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약간 비쌌는데 요즘에는 저렴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뭐 시간당 25,000원에도 막 옵니다. 모델나라 이런 데 보시면은 사진작가 출신인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쌓고 싶고 사진은 당연히 잘 찍겠죠. 그런 분들도 고용해서 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 마케터가 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사진은 마케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상세 페이지 쇼핑몰에서.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이탈률을 낮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약간 PC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겠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스카이 밀크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이 있었어요. 이 화장품은 당나귀 우유로 만든 화장품이고,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마 지금도 열심히 팔고 계신데, 당나귀 우유라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의 메인 사진이 이랬습니다. 이 사이트의 메인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쭉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예, 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스카이밀크를 옆에 살짝 끼고 있고, 옆에는 당나귀가 뛰어다니네요. 이 사진 어떠신가요? 이 사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방금? 자,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나갑니다. 이 당시에 스카이밀크의 반송률은 약 65%대였어요. 이 반송률이 뭐냐면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나가는 확률입니다. 요거는 아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제 측정이 안 되실 거고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카운터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데서는 측정이 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뼈아픈 얘기죠. 뭐냐면 100명을 광고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65명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들어왔는데, 평범한 사진이야.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 참고로 경쟁업체가 한 25,000원이었는데 얘네가 8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경쟁업체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기에 바르는 화장품이죠. 가격이 너무 넘사벽이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이것을 낮춰야지만 비로소 컨텐츠를 읽는다는 거죠. 즉, 첫 관문부터 이 집 별로 느낌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간판도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저는 당시 마케터였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 고객들이 이렇게 흔한 사진들은 많이 봤을 거야. 이 사진을 보고 8만 원을 낼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들어와서 곧바로 들어와서 좀 멈췄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고객들은 대부분 엄마랑 애들이다 라고 생각했죠. 자, 엄마랑 애들이다 그러면은 고객들은 뭐에 멈출까요? 그냥 엄마와 아이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면 멈추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예쁜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메인에 딱 걸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이제 설물 휴양원인가요? 수목원 거기에서 아이랑 엄마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스카이밀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예쁘죠? 예, 메인이 이렇게 바뀌어. 물론 스카이밀크의 가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귀족 보스크림이라는 슬로건을 붙였고, 그리고 스카이밀크는 뭐 6가지는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막도 붙였지만, 중요한 건 이 사진을 딱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 반송률, 키워드 광고 반송률이 약 65%에서 18%까지 떨어집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왜 놀라웠냐면 사진 한 장만 바꿨는데 100명 중에 65명이 그냥 나가던 사이트가 18명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송률이란 건 5클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터치를 했거나 잘못 클릭을 해서 그냥 나가는 확률. 그게 거의 한 2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수치죠.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사진 한 장의 위력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진에 전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을 한들 고객들이 혹할까? 저는 마케팅이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야 지갑을 여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과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라도 그냥 막 골동품 같이 생긴 컴퓨터면 전 안 사요. 케이스 예쁜 거를 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이 주는 힘이 엄청난다. 왜냐면 65명이 나가던 공연장에 사진 한 경 바뀌었다고, 사진 한 번 바꿨다고 18%는 만 나가는 거예요. 즉, 그 전보다 거의 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의 47명이 더 남아있습니다. 47명이 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카이밀크는 굉장한 구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 데이터를 알고 있지만 발표할 수는 없겠죠. 예, 어쨌든 굉장히 성장을 했고 굉장히 장수하는 브랜드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 사이트가 바뀌긴 했지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에이스 카운터라는 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로고 분석에 보면은 이제 검색 키워드 광고 뭐 4,700명이 들어와서 유입률 17점 몇 %인데, 그래서 여기 옵션을 체크하셔야 돼요. 반송률, 반송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4,700명 중에서 917명이 나가서 19.32%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반송률이에요. 참고로 위에 거는 뭐 45%, 50%인데 이건 배너 반송률입니다. 이게 배너 광고의 반송률은 굉장히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 쇼핑을 내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반송률이 건강한 반송률인데, 만약에 내가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보고 계시다. 반송률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반송률이 높다. 반송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0%면 굉장히 건강한 거고요. 30% 전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50% 넘어가면 내 돈의 절반이 헛된 대로 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낮추고 싶으면은 뭘 건드려야 된다? 사진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는 이탈률을 낮추는 마케팅 사진입니다. 자, 이탈률을 낮추는 마케팅 사진은 첫 번째 뭐냐,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핀이 나갔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초점이 나간 사진도 써요. 왜? 그 사진이 충분히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 사진 작가들은 욕하겠죠. 사진 작가들은 이런 건 그냥 쓰레기통에 곧바로 버려야 되는데 저걸 쓰고 앉아있나, 이런 바보 같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케터니까. 전 사진 작가가 아니니까. 자, 이탈률을 낮춘 마케팅 사진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카이밀크는 아까 메인 배너에 어떤 사진들이 돌았냐면 이런 사진들이 돌아요. 보이시나요?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발라준 사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스카이밀크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예쁘죠? 동생한테 발라주고 싶은, 그냥 이거 예쁘다. 요런 사진 예쁘죠?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작은 사진, 천유라고 하거든요. 스칼밀크를 한글로 하면 천유인데 이렇게 작게 들고 있는 사진 예쁘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그냥 가까이에서 자연 배경으로 찍은 사진. 흰 누키컷 말고, 흰 누키컷은 아무런 감성을 전달하지 못해요.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흰 누키컷만으로 부족하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마케팅 사진은 일반 사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사진은 예뻐요. 그쵸? 아주 예쁩니다. 아주 압도적인 예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 사진 같은 경우는. 근데 마케팅 사진은 뭐냐면 목적과 예쁨과 독특함이 있으면 마케팅 사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합됩니다. 조합되어야 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제 큰형네 건강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큰형네 건강즙 같은 경우는 이 업체도 똑같은 고민을 겪고 있었어요. 외모가 약한 거예요. 야야 즙 조심해서 먹으라. 잘못 먹으면 효능도 없고 큰일 나버려. 동생들에게 주겠다는 마음으로 큰형이 달인 큰형네 건강즙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키워드 반송률이 이제 주마다 좀 차이 있었지만 67에서 78%대였어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업자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아니, 광고로 들어온 사람의 78%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78%. 오 마이 갓.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연예인을 데려와가지고 막 쓸까요? 물론 나중에는 쓰지만. 어떻게 바꾸냐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 메시지를 독특하고 목적에 맞게끔 전달해야겠어. 이렇게. 요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요 사진 확대해서 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업체는 동생들에게 달인다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라는 문구를 3배의 원료를 넣은 큰형네 건강즙을 3일치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이제 방역복이라고 할까요? 위생복을 입은 이제 장주섭 대표님이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딱 듭니다.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랑 목적이 딱 명확하죠. 그리고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죠? 이분은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잖아요. 흔한 모델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독특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키워드 반송률이 35%까지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즉, 마케팅 사진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팔리는 사진, 고객을 멈춰 세울 사진, 그리고 이 사진들이 왜 필요하냐?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일로 와봐. 호객행위인 거죠. 사진은 호객행위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력적인 사진이 많을수록, 팔리는 사진이 많을수록 고객들은 어떻게 된다? 체류 시간과 나한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한 100만 가지는 돼. 그런데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 그러면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0만 마리를, 100만 마리래요. 어쨌든. 100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100만 개의 사진이 있으면 100만 개를 다 읽고 있다. 사람들은 그 사진에서 특별함을 느끼고 명확한 목적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 잘 찍은 사진은 절대적인 예쁨이에요. 하지만 마케팅 사진은 절대적인 예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노출도, 뭐 연예인 이런 거 집착 안 합니다. 왜? 할 수도 없죠. 너무 비싸니까. 하면 좋겠지만, 어, 근데 마케팅 사진은 마케터가 찍어도 됩니다. 왜? 목적이 명확하고, 예쁘고, 독특하기만 하면 고객들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멈추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마케팅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고객이 침 흘리고 이탈률을 떨어뜨리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이 사진을 왜 찍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쁘고 적당히 예뻐야 돼요. 예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쁘다는 게 뭐 모델이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닙니다. 모델이 예뻐도 되긴 하지만 다른 예쁨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다양한 아름다움이 많으니까. 그리고 독특함. 이 세 가지가 갖춰 있어야 나만의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고객들이 멈추는 10페이지에 있어도 멈추는 마케팅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마케팅 사진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6번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어떤 것들이 마케팅 사진인가에 대한 개념만 좀 익히도록 하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워낙 유명한 사이트죠. 밤부베베고요. 밤부베베는 이제 아이 유아용품의 거의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온라인과 베이비 페어의 황제라고 보실 수 있죠. 2014년 당시에 이제 밤부베베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보면 어떠신가요? 딱 보자마자 와 밤부베베 혹하고 싶어, 와 너무 사랑스러워, 막 클릭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예. 왜냐면 너무 일반적이잖아. 여기에 없는 건 뭐냐면, 예쁨도 좀 떨어지고요. 목적도 없고, 독특함은 더 없어요. 왜 이런 사진은 모든 유아용품 사이트에 흔하디 흔한 사진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사이트를 리뉴얼을 해야 돼. 근데 외모가 예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을 쓸 수 없어. 연예인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내가 뭐 특별한 사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스튜디오에 맡겼어요, 처음에는. 스튜디오에 맡겨서, 자, 반부에 리뉴얼을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래서 메인 사진도 찍고, 상품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갔어요. 한 12시간을 빌렸고요. 당시 금액으로 한 80만 원 가까이 돈을 썼습니다. 스튜디오도 빌리고 12시간 촬영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누키컷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을 30분 동안 한 컷을 찍고 있더라고. 아,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찍어야 될 게 한 120컷은 되는데 30분 동안 이 한 컷을 열심히 조도도 조정하고 명암도 바꾸고 뭐 노출도도 바꾸고 위치도 살짝 바꾸면서 3, 4명이 붙어가지고 사진을 잘 찍으려고 그래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진이 잘 찍히겠죠. 예,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이 사진이 메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던 스태프분들 끌고 내려와가지고 자 일로 와 내려와요 지금 급하다 이거 이렇게 30분에 한 컷씩 찍으면 12시간 빌렸으니까 48컷 찍으면 끝이다. 그것도 48컷 다 안 찍겠죠. 뭐 점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제품만 찍으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혹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와보세요. 이거 이렇게 펼쳐봐 이렇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탁 찍었어요. 어때요 이 사진? 예쁘죠? 딴 데서 못 본 것 같잖아. 그리고 목적이 명확하죠. 왜?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사진 작가분이 찍었던 사진은 그냥 상세 페이지 구석탱이로 가고요. 이 사진은 이렇게 메인이 됩니다. 2015년 10월 기준에
페이지 뷰가 168%가 증가를 해요. 페이지 뷰가 168%가 증가했다는 거는 기존보다 168%더 읽는다는 거죠. 더 읽으면 어떻게 돼요? 더 머물고 더 읽으면 어떻게 되냐?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반부베베는 사이트 리뉴얼 이후에 압도적인 기능성 유아 상품 그 사이트가 됩니다. 자, 마케팅 사진보다 목적 예쁨 독특함이에요. 자, 이 사진이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스태프분이에요. 스태프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집에 아이 세탁기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달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사진이 마케팅 사진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전달하고 고객이 특이함을 느끼면서도 예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사진이 생각보다 쉽게 찍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어? 보통은 일상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는 이혜진 원장의 피라트라고 하는 미술학원 프랜차이즈입니다.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우리나라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경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몬테소리라든가 굉장히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은 업체들과 경쟁을 해요. 근데 이 업체의 핵심 과제는 뭐냐면 이 업체는 이혜진 원장의 이 피라트는 역사는 좀 짧습니다. 하지만 한 십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술학원들 역사 깊은 미술학원들에 비하면 역사는 좀 짧죠. 이 업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애들을 케어를 잘해요. 그 다음에 영유아, 즉 나이가 어린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놀이구실처럼 애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에 특화돼 있어요. 자, 당시 사이트가 이랬습니다. 뭐 많은 사이트들이 이랬죠. 당시에. 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애들을 잘 케어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남들보다 역사는 짧지만 나는 아이들을 두 배는 더 케어하고 있고 아이들을 더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잘 케어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좋아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를 들고 학원을 주섬주섬 돌아다녀요. 학원에 어떤 애들이 있을까? 주섬주섬 돌아다니다가 이런 애를 봤어. 귀여워. 사진을 찰칵 찍었죠. 사실 보면 여기 콧물도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귀여워! 이랬어요. 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피라트 아이는 별이 빛나는 밤을 고우처럼 그릴까요? 자, 교과서 읽지 마세요. 피라트에 다 있으니까. 자, 이 피라트의 리뉴얼 프로젝트는 해외 유명한 명화를 쓰지 않았고요. 대부분 학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사진 촬영했습니다. 물론 동의하에 했어요. 어, 동의 잘해주죠. 왜냐면은 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도 있고 약간의 베네핏도 있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요거랑 요거랑 다르죠. 이 사진이 엄청 잘 찍은 사진일까?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너무 밝기가 세서 뒤에가 좀 날아가 있고 막 별로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조명도 안 돼 있고 뭐 애 콧물도 흘리고 있고 이거 뻘겋고 하지만 물론 보정을 약간 했지만요. 훨씬 더 낫죠. 이게 마케팅 사진입니다. 마케팅 사진보다 목적. 목적이 뭐예요? 피라트는 어린 아이들도 사랑스럽게 미술을 하는 공간이에요. 목적. 예쁨. 어디에서 막 엄청 예쁜 아역 배우는 아니지만 미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예쁘잖아. 그 독특하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델 같잖아. 어디에서 왜? 미술학원 안에서 찍었으니까. 이게 마케팅 사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오조봇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코딩 열풍이 나면서 완전 떡상한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조봇이고요.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 오조봇 코딩이란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이 오조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오조봇은 조그만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이제 뭐 색칠을 하면 그 색깔을 인식해서 뭐 좌우로 돌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고 뭐 멈추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레이저도 막 쏘기도 하고 해서 코딩 그 맵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의식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로봇인데, 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해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부모한테 팔고 싶어요. 어린애들 부모. 어린애들은 막 로봇 좋아하고 예쁜 인형 좋아하고 포켓몬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가격도 비싸. 가격도 뭐 조그만 로봇 하나가 막 5, 6만 원씩 하고 뭐 10만 원씩 세트로 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뭐냐면
오조봇을 이제 애들 몇 명 모아서 이제 가져놀게 했어. 가져놀게 했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딱 들고 있어.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햄스터처럼 작은 애완동물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 어때요? 밑에 있는 사진은 오조봇을 가지고 노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 고객이 혹했을까? 아니죠. 이 어린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혹하죠. 이 어린아이. 우리가 사진에서 사람을 사로잡는 세 가지 B가 있다고 하죠. 예. 베이비, 뷰티, 비스트. 자, 베이비 아기, 예, 그 다음에 뷰티 예쁨, 그 다음에 애완동물. 예,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대요. 자, 오조봇은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들고 있고, 햄스터처럼 생긴 것 너무 귀여워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혹하죠. 이게 마케팅 사진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혹할 만한 사진. 그게 제품을 굳이 비치고 있지 않아도 된다. 고객들이 저거 예쁘다. 내가 햄스터처럼 귀여워요라는 멘트를 한 다음에 애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찍으면 돼요. 이 사진은 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오히려 아역 배우들은요, 조명이 엄청 세고, 눕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막 정자 배치하는 거 정말 힘든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진 찰칵 찍고 나서 멘트를 붙여도 되고, 아니 멘트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면,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사진은 일단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예뻐야 된다. 3B 같은 걸 동원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이거는 근데 주로 어디 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고객들은요, 오늘도 흔하게 봅니다. 연예인들 수없이 보고요. 그냥 정석적인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이미지도 수없이 봐요. 그러면은 나도 일단 그게 있어. 예를 들어 정석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나머지 그 차이 뭐냐면,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거나 뭐 아니면 뭐 사이트가 있어 보이거나 해야 되는데, 혹은 나한테 더 머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다? 마케팅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마케팅 사진은 목적, 예쁨, 독특함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을 찍어도 사람들이 본다. 이거는 굉장한 이득이에요. 왜? 12시간에 80만 원씩 주지 않고도 그들보다 더 매력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 눈에. 자,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베세토 국제학교라는 학교고요. 이 파주에 있는 베세토 국제학교는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이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에선 영업을 못하죠.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지 학교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사람들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이트 어떤가요? 뭐 그냥 교장 선생님 막 이렇게 얼굴 조그맣게 있고, 뭐 그냥 학교 사이트 한 페이지에 꽉 차 있는 사이트죠. 자, 이 사이트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멈추게 할 수 있지? 야, 그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예쁨이 있어야 되고, 독특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 일단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서 막 학생들이 지내는 시설도 막 찍고,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다 봐요. 거기 안에 보통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게 있죠. 자, 이 베세토 국제학교는 이제 슬로건을 어떻게 했냐면, 대치동보다 베세토 국제학교라고 좀 도발적인 슬로건을 적었어요. 물론 대치동보다 이 학교가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대치동보다 더 케어를 하는 교육을 해서 대학을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의지가 느껴지는 슬로건을 걸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치동보다 뭐 베세트 국제학교라고 작게 써봐야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안 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지나가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점심에 밥이 맛있게 나오네? 한데 이제 쭉 보다가 이제 저 사람들 뭐야? 우리 학교 왜 왔어? 하고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저를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착각 찍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 1% 엄마들의 선택. 어떠세요? 예. 어우, 세 보이죠? 자, 이것도 마케팅 사진이에요. 왜? 저렇게 노려보고 의지가 활활 타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대한민국 1% 엄마들의 선택. 자, 일상 속에 여러분이 이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원빈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아주 멋진 스튜디오에서 촬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고객들은 충분히 멈춰서 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마케팅 사진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뻐야 되고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 저 사진의 목적은 뭐였냐면 베세토보다 대치동, 대치동보다 베세토 국제학교라는 슬로건을 보여줄 수 있는 독한 사진이어야 되는데 이 독한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청담동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까? 아니죠. 저거 밥 먹다가 딱 째려보는 사진 하나만으로도 독특하고 목적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예뻐요. 왜 예쁘냐? 그 젊은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2부에서 인물 사진은 무조건 예쁨을 확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사진도 있죠. 여기는 과일의 정석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과일 사진이 좀 찍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과일 박스를 그냥 찍으면 별거 없는데 같은 메론이라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마케팅 사진이 됩니다.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과일의 정석은 과일의 품질이 좋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백화점에서 찍을 거냐는 거죠. 백화점 VIP만 갈 수 있는 곳에. 백화점에서 카메라 딱 들이대면, 뭐 하시는 거예요? 절로 가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 힘들어요. 제대로 사진 찍으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흔하디 흔한 메론을 잘라가지고 가까이서 찍는 것만으로도 전문적으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멘트를 입히면은 백화점 VIP 과일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3분가요? 작은 사진을 찍으면 예뻐진다. 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침대에 있는 베개를 한번 찍어보세요. 예. 베개예요. 그쵸? 베개죠? 베개인데 이 사진도 특징이 뭐냐면 베개를 멀리서 누키컷 찍으면 아무런 감성이 없지만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침대맡에 있는 베개, 출근하기 싫을 때 보이는 모습이죠. 네, 딱 찍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마케터는 어떻게 하느냐? 특급 호텔급 친구 사용이라는 멘트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급 호텔도 친구가 그렇게 별스럽진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이 사진은 로얄트리 펜션의 메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케팅 사진이에요. 이 사진 여러분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요거를 사진작가에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작가가 베개도 사와야 되고 여기 채광이 잘 드는 스튜디오도 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딱 DP 해가지고 조명이 딱딱딱 해가 노출도 셔터 스피드 해가지고 한 컷에 한 30장씩 막 30분씩 막 찍어. 그래서 배트컷이라고 딱 나오면은 그림자도 없고 밍숭맹숭한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하기 너무 싫었는데 너무 베개랑 이불이 예뻐 보이잖아요. 찍으세요. 이게 마케팅 사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사진의 목적은 마케팅 사진은 목적과 예쁨, 독특함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를 해볼까요? 플러스는 뭐냐면 다다익선. 이게 여러분 전통적으로 멋진 사진 작가들은 한 컷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스쿨에 한번 혹시 내가 카메라를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사진 작가예요. 뭐 잡지에 혹은 전시회를 하신 분인데 일출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리고 일출이 어떤 다리 위에 정중앙에 올라오는 거를 찍기 위해서 그 일출 각도를 재는 앱이 있고요. 일출 시간을 초 단위까지 측정하는 앱이 있고 그걸 예측해서 3일 동안 거기에 딱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봐요. 항상 3일 동안 텐트 치고 일출이 올라오고 그 각도에 정확하게 올라오는 거를 측정하고 미세먼지 없는 날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컷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노력하죠. 카메라도 막 몇천만 원대 막 이런 거 쓰거든요. 왜? 그거는 오프라인 마케팅 사진이에요. 오프라인 광고 사진은 너무 찰나처럼 지나가니까 한 컷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한 컷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을 쏟아부어도 괜찮지만 웹 컨텐츠, 특히 온라인에서 마케팅 사진은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온라인에서 마케팅 사진은 내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컨텐츠를 이탈이 없이 계속 읽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웹 컨텐츠는 풍부하고 길면은 잘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객들이 덜 이탈을 하고 내 거를 계속 읽게 되고 나를 점점 좋아하게 되고 결국 나한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경쟁사는 사진이 2장밖에 없는데 나는 20장이 있거든.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 다닥선이라고 하는 멘트는 좀 더 노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원빈이 아니고 옆에는 이효리도 막 나오고 원빈도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혹은 내가 쓸 수 있는 모델들은 다 일반인스러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요? 그럴 때도 사진이 많으면 대응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 사진이 많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로얄트리 펜션의 이강천 대표님인데 이 사진의 목적은 뭐냐면 어, 이 로얄트리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막 전문적이고 아니면은 펜션에서 막 한 30년 동안 펜션의 최전문가로 뭐 모든 펜션을 다 지어 올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어필을 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도 그냥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찍는 거예요. 혹은 커튼샵 가서 찍어서 이렇게 나와요. 커튼 하나, 목재 하나, 조명 하나. 숨겨진 예술, 그렇게 더 예쁜.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기본으로. 청결, 깨끗함 이런 단어들을 사랑합니다. 사진들이 많죠. 이러면 이겨요. 그냥 멋진 펜션 전경 하나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펜션 전경이 비슷하거나 혹은 내가 좀 딸린다고 하면은 다다익선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업체들은 이 얘기를 안 하거든. 다른 업체는 그냥 방만 보여주기 바쁘거든요. 강원도 내 이제 펜션 예약률 2016년, 2017년도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혹은 여기는 금메달표 간장 게장이라는 사이트인데 참고로 지금은 없어요. 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사이트들이 어떤 건 있고요, 어떤 건 없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할 말이 있겠지만 잘 만들어 놔도 스스로 부시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간장게장을 팔라고 하는데 남들은 멋진 매장도 있고 멋진 DP도 있고 아주 멋진 셰프가 나와서 뭐 간장게장을 한 30년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반인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리스펙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다익선인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진을 한 9장을 딱 묶어가지고 딱 메인 배너로 만들잖아요? 아우, 괜찮아. 아우, 괜찮아. 무슨 얘기냐? 많이 찍어야 됩니다. 웹 컨텐츠의 특징. 그래서 마케터가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 이거 다 맡기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유니크하고 예쁘고 목적이 센 거는 우리 내부에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주변에 사진사를 부른다? 출장비 내야 돼. 사진 컷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 개 사이트에 보통 한 2, 300컷을 정도 쓰거든요. 사이트는 좀 넉넉하니까. 상세 페이지에도 보통 한 4, 50컷은 쓸 것 같아요. 4, 50컷 쓰는데 그 4, 50컷을 장당으로 따져도 얼마냐. 뭐 뉴키컷 같은 경우는 뭐 맡기면 10만원, 15만원씩도 하는데 4, 500만원 나오잖아요. 그냥. 그것도 외부 촬영이고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설정된 사진인데 답이 없어요. 마케터가 직접 찍는 수밖에. 마케터가 직접 찍어야 가성비가 확보가 되고 효율성도 확보가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터가 직접 찍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올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터가 직접 사진을 찍으면 혹은 사진을 찍을 줄 알면 지시하기도 편하죠. 왜냐면 내가 도저히 찍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이건 내가 찍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외주해 줘야겠다. 음식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몇 건 찍어봤는데 더 고급스러운 거는 외부에 맡겨야겠다. 아니면은 뭐 게티 이미지 같은 데서 그냥 다운받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데 사진을 안 찍어본 마케터들은 그냥 막막해요. 그래서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웹 컨텐츠의 특징은 많아야 된다는 거죠. 많아야 되니까 그 많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마케터가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다익선의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린 건데 이 다다익선도 잘 보면은 이렇게 포장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포장하는 장면도 포장 잘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1, 2, 3, 4, 5, 6, 7, 8, 19 해서 이렇게 뭐 송장도 붙이고 취급주에 붙이는 세세한 장면을 들고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딱 들고 웃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진입니다. 예쁘고 정성스러운 포장 그리고 당일 배송. 예쁘잖아요. 이게 다다익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쁜 사진만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어서 잘 된 사이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부웹입니다. 반부웹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들, 마케팅 사진의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사진의 정석은 뭐냐? 일단 가까이서 찍고 예쁜 사진을 찍어요. 좀 보면은 그냥 택 한 개 찍었잖아요. 눈으로 보는 제품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보는 제품. 엄마의 작은 차별화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업체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섬유는 어떤 것일까 하고 섬유를 찍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올인원 풀꽃 아기띠 침바디입니다. 보시면은 엄마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이분이 뭐 유명한 연예인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특징은 뭐다? 가까이서 찍으니까 예뻐요. 이걸 만약에 저 멀리서 사람들 다 다리부터 얼굴까지 다 찍었으면 힘들겠죠. 근데 보통 업체들은 그렇게 찍습니다. 그렇게 찍고 한 개만 올려요. 끝. 아니 제품 사진 한두 개 찍고 올려요. 끝. 그게 아닙니다. 반부베베는 가까이에서 많이 찍어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테니까. 제품 사진도 보면은 그냥 일반 제품 컷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줍니다. 좀 보면은 삼중직 자가드 원단 더욱 포드랍고 포근해요. 그러면 원단을 가까이서 찍어요. 그 다음에 반부베베 아트인 키즈. 엄마가 따뜻하게 교감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해놓고 어떻게 하죠? 그냥 제품만 찍는 게 아니라 오리 인형, 목재 오리 인형을 딱 올려놓죠. 독특하죠. 예쁘고. 자, 그리고 코랄 핑크 하면은 여기에 이제 조화를 한 개 딱 올려놔. 아유, 핑크 컬러 예뻐. 이 옷만 있으면 핑크 컬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조화 한 개 가져와서 얹히고 사진을 또 다양하게 찍어. 선셋 옐로 예쁘지 않나요? 잘하고 있어. 색지도 약간 바꾸고 팬톤도 이렇게 붙여서 우리 팬톤 이걸 썼어. 자, 제품을 제작할 때 이 팬톤 다 씁니다. 근데 이 팬톤을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거는 완전 다르죠. 이게 마케팅 사진이에요. 그냥 옆에 있으면서 한 소품 준비해가지고 놔두고 찍으면 유니크하고 예쁘고 독특한 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앞뒤 보기 모두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앞뒤 보기를 다 하는 모습들과 디테일 요소를 보여줍니다. 뒤보기 하는 것도 보여주고 뒤보기 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풀꽃 이렇게 좋아요. 엄마의 토로로부터 엄마의 외출복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애기 디테일하게 하고 입 닿은 거 찍죠. 최고 수입 벨크로 혹시 모르는 자극이 안전. 벨크로 뭔지 아시나요? 찍찍입니다. 자, 그리고 벨크로 마감 처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세세하죠. 아기띠 브랜드와 같이 호환이 가능해요. 이거 찍어놓고 이제 2cm, 2.5cm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부착 사이즈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물론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예시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유모차에서 카시트에서 포대기에서 석바지로 이거 왜 보여줄까? 고객들이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카시트에서 또 이거 썼으면 좋겠고 턱바지로 썼으면 좋겠고 자 보이시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기친 커버에 포인트 자수를 넣었어요. 포인트 자수 찍어서 보여줍니다. 자, 이은 밴드 곱창 머리끈 형태로 마무리가 깔끔해요. 제품은 사실 요만할 거예요. 요만한 건데 그거를 세세하게 더 찍는 거죠. 아기친 팅커버 방향 랩이 착용이 편리해요. 소프트 폴리 라벨로 더욱 고급스러워요. 꼼꼼하고 튼튼한 마감 처리로 내구성을 높였어요. 앞보기 할 때 착용법. 착용법도 또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전에 나왔던 사진이지만 또 써요. 상관없어. 영상도 있네요. 올바른 뒷보기 할 때 착용법. 업을 때 착용법.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세탁망에 넣어서 같이 세탁하세요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같은 상태지만 정말 다르죠.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 제품을 판다. 물론 이 사이트의 키포인트는 요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2부에서 나와요. 인물이 얼마나 사이트를 사랑스럽게 만드는지. 자, 이게 마케팅 사진이에요. 마케팅 사진으로 꾸며진 상태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쟁사는 그냥 저 상품 한 개만 딱 올려놓고 멘트는 비슷한데 상품만 한 두세 컷 올려놓고 멘트만 딱 따랐어. 근데 여기는 세세한 사진과 다양한 사진, 독특한 사진이 다 섞여서 훨씬 풍성하고 페이지 스크롤을 내리는데 꺼리낌이 없죠. 왜? 계속 매력적이거든. 자, 우리 고객은 우리 쇼핑몰에서 연예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툭 튀어나와서 뭐 원빈 공유가 나오길 바라지 않아요. 왜? 그걸 보고 왔거든. 하지만 여기만의 예쁨을 찾고 그걸 보다 보면은 그분은 연예인이 선전하는 그 업체보다 우리를 더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찍는 게 바로 이 마케팅 사진이고요. 그걸 제일 잘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 66걸즈입니다. 66걸즈 같은 경우는
사진 퀄리티보다 마케팅 사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굉장히 쉽게 찍는 편입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쉽게. 들어가셔서 아무 상태나 클릭해 보세요. 사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들이 보면 오 저것도 사진이야 싶을 정도의 사진들이 덜어 있어요. 왜? 길거리에서 뭐 맨홀 앞에서 주변에 치워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제 쓰레기 뭐랄까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이 아니라 그 컵홀더 같은 거 있잖아요. 먹다 남은 뭐 커피잔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진 꺼리낌 없이 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고객은 온라인 고객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고 내 거의 이 목적이 딱 명확해요. 이 업체의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케팅 사진은 절대적인 예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카메라, 아주 좋은 렌즈, 전문적인 사진 작가는 절대 팔린 사진을 못 찍습니다. 왜? 그분들의 세상은 정말 다른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사진 찍는 것을 마케터가 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같이 찍었을 때 때깔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마케터 분들은 사진기란 거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어, 집에 그냥 뭐 100D, 캐논 100D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생각해요. 캐논 100D 같은 작은 크롭 렌즈 혹은 핸드폰 가지고 뭘 찍을 수 있겠어. 적어도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전문적인 프로필 가진 사진 작가들이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은 중요한 것보다 오프라인 광고 매체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3일을 기다려서 단 한 장의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몇백 장을 찍으려면 돈도 돈이지만 이해 자체를 못해요. 왜냐,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김치 쇼핑몰을 진행할 때였는데 김치 쇼핑몰에서 이제 이 김치를 포장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맛보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걸 다 찍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깔짝깔짝 대면서 직원들 몇 명이 너 손 좀 놔봐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제 메인 작가는 따로 찍고 저 구석탱이 숨어가지고 막 찍었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찍었던 사진이 거의 대부분 메인 사진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기획자니까요. 기획자 눈으로 목적을 갖고 찍은 사진이 메인 사진이 됩니다. 그게 비록 사진 작가들보다 조명이 약하고 예쁘지 않고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그래서 마케팅 사진을 잘 찍고 싶다. 그러면은 목적, 예쁨, 독특함, 다다익선만 갖추면요. 몇 년 공부한 사진 작가들보다 훨씬 더 팔리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팔리는 사진. 자, 미러리스 2부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인물이 나오는 사진은 무조건 강력해요. 그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말이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